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글로벌 ETF 시장 동향을 전해드립니다. 저는 미래에셋증권 디지털 리서치팀 윤재홍 선임연구위원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시장 얘기를 좀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시장 전반적으로 변동성 굉장히 커지다 보니까 왜 그런지 그리고 좀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시장 동향부터 좀 살펴보게 되면 미국 경기 침체 우려가 굉장히 강하게 반영이 되고 있죠. 지금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미국 10년물 국채 지금 주간 단위로 지난주에만 40bp 넘게 금리가 하락을 했습니다. 굉장히 급락을 했죠. 결국 이제 이유를 좀 살펴보면 이제 금요일 날 나왔던 이 고용 지표들 그리고 특히나 실업률 데이터가 4.3%를 이제 찍게 되면서 미국이 경기 침체로 급격하게 빠지는 건 아니냐. 라는 부분에 대한 우려가 좀 부각이 됐습니다. 특히나 이제 7월 31일 날 일본이 이제 금리를 인상을 하면서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물론 이제 추정이긴 하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겹치면서 월요일 날 이제 글로벌 시장 전반적으로 급락을 했습니다. 일본 그리고 한국, 대만까지 이 세 개 국가가 특히 더 많이 빠졌었죠. 지금 이제 이유들을 좀 몇 가지 좀 짚어보게 되면 결국엔 이 미국 제조업 그리고 고용지표가 둔화가 되면서 이 침체 우려가 반영된 것이 첫 번째, 그리고 이 엔비디아를 비롯한 이 글로벌 칩 제조사 매출에 대한 우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방금 말씀드린 일본의 금리 인상으로 인한 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우려, 그리고 크게 뭐 부각은 되고 있지 않지만 이 중동발 진화학적 위기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다발적으로 터져 나오면서 하락을 좀 이끌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좀 대응을 좀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부분, 좀 굉장히 좀 원론적인 부분들 좀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보면 이 반도체를 비롯한 뒤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 반도체를 비롯한 주요 기업도 아직까지는 본격적인 실적 둔화가 이제 실제적으로 나타난 부분들은 없죠. 물론 이 주가라는 것이 전망을 반영을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좀 굉장히 또 강하게 반영이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사실 주가 이 시장이 올라가는 부분들 그리고 하락할 때도 어떻게 시장이 등락을 반복하는 구간에서 시장은 굉장히 우리의 어떤 예상치 혹은 뭐 과거 데이터에 비해서 과하게 급등락을 반복하는 경향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특히나 2020년 코로나 위기 때도 시장 굉장히 급등락을 좀 반복을 했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굵직한 트렌드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짚어나가는 부분들은 이번 시장에서도 결코 예외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이 시장에서 끝까지 버티고 살아남은 투자자들에게 어떻게 보면 이제 수익이라는 결실로 이제 되돌아왔다라는 부분 좀 생각을 해보면서 좀 넘어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미국제 10년물 금리 좀 하락을 했었다라는 부분 좀 짚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지금 하락폭이 과거에 비교하면 사실 큰 폭은 아니죠. 지금 S&P 500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 한 8.5% 정도 하락을 했고, 그리고 나스닥 100 같은 경우는 13.5% 정도 하락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과도한 급락은 아니다라는 부분 좀 짚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이 시장 대응을 하는 데 있어서 어제 어떤 시장 급등락, 오늘 특히나 화요일 같은 경우도 지금 방송 촬영하고 있는 시간에도 이제 시장이 또 급반등을 좀 하고 있는데 당분간 어떤 V자 반등보다는 어떤 급등락을 좀 반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어떤 명확한 섹터나 산업에 대한 ETF 혹은 개별 종목에 대한 어떤 확신 있는 종목들 이런 것들 좀 장기적으로 보고 가져가신다고 하게 되면 좀 결국에는 좀 수익으로 연결되지 않을까라는 부분 좀 전달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좀 시장 동향마저 좀 짚어보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뭐 전반적으로 좀 하락을 보였고 특히나 소형주가 좀 더 강하게 경기 침체 우려를 반영하면서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미국 신고가 내에서도 지금 채권 비중이 굉장히 압도적이에요. 그리고 뭐 주식형 내에서는 좀 유틸리티 관련된 것들이 다소 올랐다라는 부분 짚어보고 특징 ETF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징 ETF, 미국 반도체, 미국채 장기물, 일본 세 가지를 좀 짚었습니다. 자, 먼저 이제 미국 반도체에 관련된 얘기를 할 텐데 국내 투자자분들도 워낙 관심 많으신 부분일 거예요. 지금 약세 좀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지난주 금요일까지 해서 고점 대비 하락률 22.3% 가량, 그리고 이제 월요일 하락분까지 반영을 하게 되면 24.6% 정도 하락을 했고요. 자, 먼저 현황을 좀 짚어보면 이제 MDD 고점 대비해서는 미국 반도체 24% 가량 하락이 나왔다라는 부분. 자, 그리고 이게 비단 미국만의 일은 아니고 전반적으로 이 반도체 관련된 ETF들 약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 반도체가 22.3% 금요일자 기준으로 좀 말씀드리면 22%대 하락을 보였고요. 이외에도 한국이 20%대, 다음에 대만 반도체가 18%, 그리고 일본 반도체가 이 엔화 강세 부분이 좀 같이 이제 겹치면서 낙폭이 굉장히 컸어요. 금요일까지 해서 28%가량 고점 대비 하락을 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좀 현황 짚어보면 이제 미국 반도체 이익배수 추정치입니다. PER 이제 추정치를 이제 차트로 좀 그려둔 건데 지금 뭐 살펴보시게 되면 좀 굉장히 고점을 찍고 좀 쭉쭉 빠지고 있죠. 지금
5년 평균치에 좀 근접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뭐 평균치까지 완전히 찍거나 혹은 이제 5년 평균치를 하회한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아직까지 좀 높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5년 평균치 대비 한 10% 정도 할증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국 반도체 ETF 이 주가를 확 끌어내린 요인들, 대표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있겠죠. 뭐 엔비디아의 블랙 LP200의 출시 지연, 이런 루머들도 있었었고요. 그리고 인텔 같은 경우도 지금 편입 비중 한 3%대 정도로 좀 편입이 되어 있는데, 인텔 같은 경우도 이 실적 둔화, 최근에 실적 발표를 하면서 모든 영역에서 이 가이던스를 또 추정치를 또 하회를 했었고요. 여기에 더해서 어떤 인력 감축이라든가 배당 컷이라든가 이런 부정적인 이슈들 쏟아내면서 주가가 주간 단위 30% 넘게 하락을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가 자체도 좀 굉장히 확 빠졌고 심리 자체도 굉장히 위축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 좀 짚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반도체 지금 뭐 유니버스에서 계속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는 간단해요. 어떻게 보면 이 불안정한 상세, 특히나 이 시장이 불안정해질수록 어떻게 보면 이 실적이 좀 꾸준하게 찍히는 영역 섹터라든가 산업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라는 부분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뭐 출시 연기라든가 뭐 설계 결함이라든가 이런 루머들 아직까지 많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뭐 확인된 부분들은 없다라는 부분도 같이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저 유니버스 내에서도 미국 반도체 좀 가져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좀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이런 우려 부분들이 너무 좀 과도하게 반영된 부분들이 있지 않나라는 부분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시장이 어떤 경기 침체 우려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어떻게 보면 실적이 꾸준하게 찍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도 함께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미국 국채 장기물 좀 ETF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미국 국채 장기물, 국내에 가장 잘 알려져 있는 게 이 20년 이상, 잔존 만기 20년 이상의 미국 국채를 편입하고 있는 이 TLT, 티커를 가진 ETF입니다. 지금 2021년 이후로 뭐 주간 상승을 기준으로 최대 상승을 좀 보였어요. 6%대 정도 상승을 좀 보였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이제 급락을 하다 보니까 해당 ETF 역시도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주가 레벨 자체는 굉장히 좀 낮은 수준이에요. 그래서 지금 다시금 이제 기존에 한동안 이 주식이랑 채권이랑 굉장히 동향하는 성향이 강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또 다시 이제 다르게 움직이는 주식 하락하는 동안 이제 채권이 또 상승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뭐 7대3 포트폴리오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언급도 좀 꾸준히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채권 보다는 아직까지는 주식이 좀 더 매력적이지 않나라는 부분도 좀 생각을 해보면서 이 부분 좀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일본입니다. 일본 굉장히 지금 급등락을 굉장히 좀 반복을 하고 있어요. 지금 7월 31일 날 이제 갑작스럽게 이제 금리를 올렸죠. 기존에 0.1에서 이제 0.25로 이제 15p 정도 금리 인상을 보였었고요. 사실 이제 그날 당일날 이제 일본 엔화 환율 움직임을 좀 살펴보면 금리 인상 자체를 발표했을 때는 별로 안 올라갔어요. 이후에 3시 넘어서 이 우에다 총리가 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금리가 본격적으로 올라가기 시작을 했는데 두 가지를 언급을 했었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 이제 국채 매입 규모 계속해서 줄일 거다. 그리고 두 번째가 금리 인상 계속해서 지속을 할 것 같다라는 부분 언급이 되면서 이제 그때부터 급격하게 엔화가 올라가기 시작을 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해외에 있던 자금들 그리고 어떤 이제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미국 달러가 이제 급격하게 하락을 할 거다라고 했을 때는 이 미국에 투자한 종목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가치가 떨어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해외에 나가 있던 엔화 자금들이 급격하게 유입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엔화 가치가 굉장히 강하게 달러당 엔화 가치가 160을 넘었다가 지금은 143선까지 지금 하락을 했습니다. 엔화가 강해졌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도 굉장히 좀 우려감이 높아지면서 토픽스 지수도 굉장히 급락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살펴보면 이제 8월 2일까지 고점 대비 13%가 하락을 했고요. 전일 8월 5일 이제 월요일 하락분까지 반영을 하게 되면 22% 하락을 했어요. 그런데 화요일에 또 다시 지금 급등을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지금 급등락을 좀 반복을 하고 있다 보니까 시장 참여자 입장에서는 좀 굉장히 좀 혼란스러울 가능성이 좀 높아졌습니다.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유니버스 내에 이 일본 수출 대기업 ETF를 좀 편입을 하고 있다가 7월 3일 날 좀 제외를 했었어요. 엔화 움직임이 좀 굉장히 좀 약간 심상치 않다라는 판단 하에서 좀 제외를 했었는데요. 지금처럼 이제 엔화 급등락 하는 이 변동성이 조금 이제 완화되는 국면에서는 좀 재진입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좀 다시 좀 점검을 하고 있다라는 측면까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특징 ETF들, 미국 반도체, 미국 국채 장기물, 그리고 일본까지 좀 이슈들 좀 짚어봤고요. 지금 이제 시장 변동성이 워낙 커지다 보니까 어떤 시장을 좀 떠나야 되나라는 부분에 대한
언급도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두에서 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어떤 시장 항상 과민 반응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좀 혼란을 줄 수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시장에 끝까지 남아서 버틴 분들에게는 어떤 수익이라는 선물로 돌려줬다라는 부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주 윤 선생 ETF 교실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좀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윤 선생이었습니다.